오늘은 이웃집 태양광 이야기입니다. 기후 퀴즈에서 제가 여쭤본 이 도시에서 6년째 시민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이상열 땡땡땡시 시민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퀴즈를 우리가 빨리 풀어야 선생님 직함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답 들어온 거 보니까 100% 다들 맞추셨네요. 인구 73만 명의 이 도시는 경기도 동북부에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가가 있고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도 여기를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서쪽으로는 불암산이 있고 왕숙천이 흐르는 이곳. 인구가 계속 늘어서 오는 2035년에는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세종시, 2번 남양주시. 정답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물론 2번 남양주시가 정답이죠.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갓난쟁이였을 때 남양주에서 1년 살았는데요. 벌써 아이들이 30살이 되었네요. 하신 분이 있고요. 남양주에 장어 먹으러 가끔 갔습니다. 장어가 유명한가요, 선생님? 남양주? 그런가 보죠. 예, 장어집도 유명한 데 좀 있죠. 네. 그리고 3963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휴무라서 오늘 듣고 있습니다. 보통 2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소중한 휴무 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733님 아들이 지금 30살이네요. 네, 정답은 남양주시 이상열 남양주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입니다. 그런데 2035년에 100만 도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나 봐요. 2035년 되기 훨씬 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왜 신도시도 그러냐면요. 있고, 예,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13만 세대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중에 6만 5천 세대가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별내 신도시도 계속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핵화되어 있는 남양주시는 이제 뭐 덕소서부터 뭐 저쪽 진접지구, 그다음에 화도지구 이쪽에도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구도심들이 계속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인구가 빠르게 엄청 유입되겠네요.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일단 교통 인프라가 그동안에는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GTX B 노선도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4호선 들어왔고요. 또 경춘선에 중앙선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6호선, 8호선, 9호선 다 연장돼서 다 연장이 돼서 아마 이 대중교통 체계가 엄청 빠르게 네. 확보가 되고 있고요. 강남 바로 그 잠실 건너면 바로 남양주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리 접근성도 강남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그 아파트들을 계속 생기고 네. 당연히 전기 사용량도 많이 늘어날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3부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 이제 앞으로 이 전기가 문제다. 네. 옛날 농사 지을 때 논에 물대기 하는 것처럼 이제 전기 대기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남양주시에 이렇게 빠르게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진다면은 이 전기를 기왕이면은 송배전관 끄는 것도 신도시에서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집 옆에 지나가면. 맞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냥 사용하면 더 좋을 텐데. 맞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 시민햇빛 발전소가 몇 개나 있나요? 죄송하지만 남양주시에 그 시민햇빛 발전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아니 어떻게 그런 예.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예, 너무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제가 뚫어보려고 6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고 지금도 그 희망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조합의 사업 계획에 금년에는 꼭 단 하나라도 남양주시에 져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지금 2호기까지 있고요. 3, 4, 5호기가 지금 또 타 시도에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최소한 6호기, 7호기는 남양주에서 금년에 꼭 저희가 깃발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 2, 3, 4, 5호기가 다른 지역에 지어졌거나 지을 예정인 건가요? 예정이고요. 예. 두 개는 짓고 세 예. 개는 지을 예정. 예.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1호기는 안산에 네. 그 대부도에 바다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바다향기 수목원 1층 정문 주차장에 네. 100kW를 저희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2호기는 저희 바로 남양주 인접돼 있는 의정부시에 호원동에 호원 실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네. 그 테니스장 옥상에 이제 100kW가 또 이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호기는 가평에 이제 연인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연인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또 이제 100kW를 저희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네. 그거는 아마 상반기 중에 착공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수원 IC, 월암 IC, 거기에 지금 또 진행이 서수원에 들어오시네요. 예. 서수원 IC, 월암 IC.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남양주 햇빛발전 시민협동조합하면 왠지 남양주에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짓는 것도 이렇게 다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1차 1호기 발전소를 지을 때 저희가 남양주에서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양해를 구해서 대부도 협동조합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하게끔 해달라 이제 해서 대부도 협동조합에서 안산시에서 그거를 용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저희 남양주가 넓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지려면 순수 우리 시민 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그 발전소 짓는 비용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31개 경기도 시군의 그 조합들이 서로 같이 협업하는 하나의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양주 시민발전협동조합한테 안산에서 또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그래서 그 발전소가 내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발전소를 갖게 됐습니다. 되게 지금도 제가 방송으로지만 안산시 공무원이나 또 그 안산에 있는 협동조합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남양주가 안산에서 바다향기 수목원 사업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각 시군마다 있는 시민햇빛 발전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할 때 타 지역의 큰 사업에 같이 일종의 컨소시엄 하는 거 아닌가요? 함께 가서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아니고요. 네. 개별적으로 하는데 예. 이제 그때 거기도 이제 큰 규모가 아니라 저희랑 그때 이제 대부도 협동조합하고 두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200kW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0을 저희한테 좀 배려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PT를 통해서 네. 경쟁을 해서 저희가 또 그 선정이 된 돼서. 거죠. 그래서 예. 그렇구나. 예. 이전에 김포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다른 지역 사업을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게 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2019년에 예. 안산하고 남양주가 같이 하면서요. 예. 그럼 현재 조합원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남양주에. 제가 이제 2019년 제가 1월 10일 날 창립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1년 사업 계획에 300명 조합원을 그 당해에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가 지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한 5년 이내에는 한 3,000명 이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네. 부끄럽지만 남양주 관내에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다 보니 그 남양주 시민들한테 저희가 주목을 받고 이렇게 좀 하는데 홍보하는데도 좀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현재 26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양주에 만약 짓자고 시작이 되면 예. 인구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 조합원이 느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진짜 한 2만 6천 명, 5만 명 이런 꿈을 꾸고 네. 지금 조합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럼 이런 시민햇빛 발전에 언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저도 제 인생에 아마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건설회사 출신이라 네. 제가 이 그
어떤 뭐 개발주의자 토건 개발 뭐 시행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자본 금융 자본과 이런 자본들이 해서 PF해서 뭐 아파트도 짓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살았던 한 시민이었는데요. 네. 2018년에 그 경기도에서 사실은 그때 이제 경기 쿱에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생활협동조합이요. 네. 아니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남양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네. 그냥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한 3일, 3, 4일 정도 교육 받았던 것 같은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기후 위기 상태까지 가서 지구의 이 그 탄소 중립이 되지 않으면 지구의 수명이 별로 안 남았다. 2050년 정도 되면 생전 불능의 지구를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런 그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시뮬레이션이나 영상을 보고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을 못 이뤘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진짜 그때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네. 에너지 전환 운동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어쩌면 이게 숙명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숙명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서 저희 같이 강의 들었던 분들하고 그 후에 에너지 프로시무도 심화 교육이 있었는데 네. 그 심화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6년 동안 봉급 한 푼 안 받고 6년 동안 저의 모든 시간과 이거를 여기다가 투자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 활동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휴. 2018년 전까지는 건설 회사에서 이제 건설 사업으로 어떻게 야 좀 잘해보자 이러고 계시다가 이게 쿱이 여기 협동조합이잖아요. 여기도 생협 예, 예. 여기서 하는 에너지 전환 교육을 받으시고 에너지 프로슈머가 돼보자 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 뛰어드신 건데요. 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이상열 남양주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5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기영의 나에게로의 초대 듣고 이따가 뵙죠.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지금 딱 저녁 드시고 이제 치울 시간인가요? 저녁을 차릴 시간인가요? 자, 아까 한 5시 반부터 6시 반 사이에는 저녁 준비한다는 주부님들 문자가 들어왔었네요. 조성주님이 저녁 준비 다 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 저녁 방송도 참 평화롭고 너무 좋네요 그러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분이 0874님이 맛있는 거 만들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아까 일부에 그렇게 쓰셨어요. 진짜 주부님들은 딱 이게 맛있는 거 만들 시간이 점점 오는 시간이네요. 저녁 시간 어둑어둑할 때 오늘의 기후 듣고 있으면 과소비 줄이면서 지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산도 늘고 오늘의 기호와 돈키호테 두 프로 덕분에 부자가 되는 듯합니다. 두 프로그램 시간이 바뀌어서 좀 어색하지만 둘 다 유익한 프로예요. 0874님 제가 어제도 이 문자 봤던 것 같아요. 그 돈키호테 주디님이 오늘의 기후로 절약하시고 소비를 줄이시고 돈키호테로 자산을 늘리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청취자분들이 두 프로그램에 이런 연결을 하면서 두 개를 다 들으면 부자가 되겠네요 하고 문자를 주시는 걸 제가 어제도 봤는데 네, 쑥디님 제가 쑥디죠 참 주디님 감사합니다. 홍보해 주셔서 그리고 강진성 님도 퇴근의 동반자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오늘 5부에서도 4부에 이어서 이상열 남양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년째 남양주 시내에 시민햇빛 발전을 하려고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그 2018년에 선생님 그 쿱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 저 혼자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청취자분들께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8년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름 한 7월경에 그런 교육을 받고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센세이션한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먹은 스웨덴의 어린 소녀가 장애도 있는 소녀더라고요. 근데 그 소녀가 등교를 거부하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는 기후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스웨덴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들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불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네. 결국에는 그 소녀가 그 다음 해에 유엔에 가서 그 개발론자나 강대국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당돌하게 탄소 절감해야 된다. 도전하는 그런 네. 발언을 하는 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되게 참 부끄러웠고 기성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지구가 우리는 사실은 미래 세대한테 빌려 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이 빌려 쓰고 있는 내 게 아니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망쳐먹고 미래 세대한테 도대체 무슨 얼굴로 우리가 이거를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너무 가슴 아픈 절망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립준비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네. 지금도 제가 개발론자에서 기후 환경 운동가로 이 모든 저의 가치와 사상과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레타 애초에 건설업 개발도 선생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게 바뀐 거지. 예, 맞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만 생각했으면 바뀌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레타 툰베리한테 영향받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레타 툰베리의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엄마, 작은 아빠들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참 많다 그런 농담을 예. 하는데 선생님도 툰베리의 삼촌이셨군요. 네. 그 남양주 시내에 햇빛 발전소가 지금 많지 않다고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장소가 좀 적당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남양주시에는 또 워낙 또 넓은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고 뭐 관공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또 주차장도 많고 네. 자전거 도로도 있고 하여튼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진짜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광활한 남양주시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런 다 갖고 있는 여기에 네. 미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재생에너지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는 게 남양주시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에도 제가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러셨나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컷오프가 돼서 예.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아무튼 남양주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탄소 중립을 모범적으로 이행해 가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광덕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햇빛 발전할 장소는 충분하다 남양주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남양주에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남양주시의 산업 기반에 대한 아리백도
충분히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다. 남양주시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는 것이 남양주시의 비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예. 저희 남양주 시장님, 남양주시 의회 의장님 또 예. 거기서 일하고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참에 좀 더. 우리가 그 진짜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탄소 중립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양주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또 현재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그 가치에 대한 이런 교육도 좀 더 많이 확산하면서 네. 이런 모범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입안하고 그걸 실행하고 기후 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남양주가 뭔가 이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예. 바람을 들려주셨는데요. 어제 평택이 고향이라고 하셨죠. 정석현 부장님이 신청하신 더 크로스의 돈 크라이를 저희 신청곡 저축은행만 넣어놨는데 오늘 틀겠습니다. 정석현 부장님 듣고 계신가요? 요거 듣고 다시 이상열 이사장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남양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상열 이사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음악 듣기 전에 남양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면 또 이렇게 시민들이 출자해서 햇빛발전소를 설립하자 이런 얘기를 남양주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희 남양주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시민이 직접 출자하고 또 시민 주도로 시민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를 남양주 시에 지속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이 발전소가 시민의 것이 되고 이것을 시민 자산화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발전 이익에 대한 부분도 시민에게 환원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소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그런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압력이 되고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좀 부담을 가져야 네. 이게 시민 자산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의 문제고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같이 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이제는 분산형 전원 시대로 이행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평평내에 지금 변전소가 들어선다 그래서 변전소가 들어와요. 예, 변전소가 호평평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송전탑이 또 그 대형 손정탑이 예, 또 아파트 생기고. 주위를 다 네. 둘러싸는 이런 네.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가 한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 시민들이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쪽 화도 수동에는 또 대형 또 골프장을 또 짓겠다 그래갖고 그 동네 또 주민들이 다 또 모여갖고 반대를 데모하고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왜 송전탑이 저 바닷가에서 원전에서 돼서 그게 우리 이 수도권까지 그런 송전탑을 거쳐서 그 거쳐오는 그 동네 마을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동네가 암 환자가 들끓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안 좋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형 전원 시대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더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지구를 깨끗한 지구를 불려줄 수 있도록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교육 사업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송배전관으로 오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그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강원도 강릉 위쪽에 화력발전소 지은 거기서 네. 발전소를 지은 그 지역 주민들도 이 불만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동네 이 자연을 이렇게 해치면서 이 발전소가 들어와야 되냐 맞습니다. 이런 예. 여론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얘기는 프로슈머 사용하는 사람들 집 근처 사무실 근처에 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방식으로 가자 예. 그런 말씀인데 이 아까 손에 3부 손에 잡히는 기회에서 수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배당금도 준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요. 예, 예. 알림이 기후 톡파원 분들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또 알려주시거든요. 예. 예. 남양주도 그런가요? 예, 저희도 사실은 뭐 발전소가 이제 2개밖에 현재는 없지만 네.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그 이제 어떻든 간에 또 배당을 해야 또 관심을 갖고 또 저기 참여하신 그 조합원들한테도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작년부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좀 올라서 사실은 뭐 금년에도 5% 배당을 했지만 작년에도 5% 배당했는데 저금리 시대에는 그래도 좀 뿌듯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시중은행에서도 5% 이상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금융권에는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마음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익 배당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신 조합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갈 수 있도록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5%가 고정금리면 낮은 게 아니죠. 예. 어디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넣은 건 또 경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장학금 주시고 이러는 것도 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으로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는데 뭐 그 지역에 기여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후 취약계층, 전기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소도 직접 져주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아무튼 뭐 지속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활동을 하리라고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당금 투자하신 분들한테 배당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생긴 수익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예.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우리가 장학금도 지급하고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사용하려고 한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쭈고 싶은데 사실 저희 인터뷰 중에 얼핏 나왔어요. 시장에 출마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근데 컷오프가 돼서 그만뒀다 하셨는데 듣는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예. 그게 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기 전의 일이었죠. 이사장님으로 아닙니다. 하시고 나서 한 저는 일이었나요? 이제 정치를 사실 그동안에 정치도 사실은 안 했던 건 아닌데요. 네. 이사장을 하는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을 했고요. 네, 이 네. 조합을 하면서. 근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또 뜨시는 분들이 모여갖고 저희가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을 운영하는 와중에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이 또 저의 그런 신념을 네. 보고 좀 행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출마 권유를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출마하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뜻을 받아 안아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뭐 공천을 반대 실패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진짜 남양주가 에너지 미래 도시로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가는데 누군가 해주면 네. 제가 굳이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발전소 만드는 일에 에너지 전환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 여러분 이사장님의 정치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게 없고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순수한 시민단체로 시민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계획 이야기 한 30초만 짧게 해주신다면.
현재 남양주 주광덕 시장님에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쁘게 보여서 남양주에 발전소 하나를 네. 꼭 시작했으면 하는 네. 그 바람이 있고요. 조합원 많이 좀 그 관심 갖고 들어와서 저희 조합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 치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열 남양주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